반갑습니다. 오늘도 미나의 토토 맛집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삼성화재, 대한항공입니다. 삼성화재는 현재 6승 12패로 하위권에 머물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1대3으로 패배하며 홈에서 3승 6패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김정우가 20득점, 파즐리가 19득점으로 분전했지만 팀 전체적인 블로킹과 세터진의 안정감 부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그로즈다노프의 부진으로 외국인 선수 교체를 단행했지만 이번 경기에 새롭게 영입된 막심 자갈로프는 출전하지 못하며 공백을 메울 카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11승 7패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2연패로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전 KB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도 초반 2세트를 가져왔으나 이후 주 공격수인 막심의 공격 성공률 저하와 국내 선수들의 차단이 이어지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요스바니와 새로운 일본 출신 리베로 료에이의 합류는 팀 전력 강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료에이는 과거 V리그에서도 최고의 리베로로 인정받았으며 이번 경기를 통해 수비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즌 상대전에서 대한항공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블로킹과 서브에서 꾸준히 우위를 점하며 삼성화재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홈에서 반전을 노리겠지만 외국인 선수 공백과 조직력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대한항공이 3대0 혹은 3대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스바니와 국내 선수들의 조화 그리고 료에이의 안정적인 수비가 팀의 승리를 이끄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입니다. 도로공사는 현재 5승 13패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0대3으로 완패하며 2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타나차가 10득점으로 분전했지만 팀 전체적으로 블로킹과 서브 싸움에서 밀렸으며 니콜로바가 5득점에 그치는 등 외국인 선수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김다은 세터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집중력과 경기 템포에서도 아쉬움을 보인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최근 2연승을 기록하며 홈에서는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13승 5패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직전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하며 시즌 3연승 행진이 멈췄습니다. 모마가 28득점으로 팀의 중심을 잡았고 양효진과 이다현, 위파이 등 다수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공격력을 분산했지만 고비마다 나온 범실과 하이볼 처리 능력의 부족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리시브 라인의 흔들림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며 중요한 순간의 흐름을 놓친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7승 3패를 기록하며 견고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는 현대건설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3차례 맞대결 모두 현대건설이 승리했으며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도 현대건설이 9승 1패로 압도적입니다. 블로킹과 서브 싸움에서 꾸준히 우위를 점하며 도로공사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해왔습니다. 도로공사는 타나차의 합류로 공격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조직력과 외국인 선수의 경기력에서 현대건설과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현대건설이 강한 블로킹과 공격 분산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3대1 혹은 3대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공사는 홈 이점을 활용해 저항하겠지만 결국 현대건설의 전력과 조직력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울산 현대모비스, 안양 정관장 경기입니다. 모비스는 현재 18승 7패로 상위권을 유지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창원 LG를 상대로 85대 64의 대승을 거두며 홈 5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게이지 프림과 숀 롱이 골밑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53대 24라는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명진이 결장했음에도 박무빈을 활용해 팀 스피드를 끌어올렸고 이우석과 미구엘 안드레 옥존이 백코트를 장악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장재성 역시 높이 싸움에서 힘을 보태는 등 식스맨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정규 시즌 홈 경기 성적은 8승 4패로 홈에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양 정관장은 현재 7승 19패로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8연패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에게 77대 84로 패배하며 연패를 끊지 못했습니다. 박지훈과 배병준이 분전했지만 외국인 선수 캐디 라렌이 상대 매치업에서 밀리며 골밑 싸움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변준영이 부상으로 결장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큰 공백이 생겼고 리바운드와 턴오버 관리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 성적은 2승 10패로 원정에서 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안양 정관장이 이전 전승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모비스는 당시 연속 경기 일정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였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비스는 백코트 자원들의 경기력이 상승하며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정관장은 변준영의 부재로 인해 박지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박지훈의 체력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모비스의 강력한 골 및 장악력과 홈 경기에서의 강세가 경기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모비스가 초반부터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골 및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85대 70 정도의 점수차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관장은 초반 저항을 시도하겠지만 결국 모비스의 조직력과 리바운드에서의 압도적인 우위에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우리은행 KB스타즈입니다. 우리은행은 현재 2연패에 빠지며 시즌 중반을 맞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직전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59대 65로 패배하며 팀의 핵심 선수들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에이스인 김단비는 전반전 동안 무득점에 그치며 리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이명관 역시 3득점에 머물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격의 무게를 분산시켜야 할 상황에서 스나가와 나츠키가 14득점, 한엄지가 12득점 9리바운드로 분전했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부족해 결국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특히 턴오버가 많아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졌고 식스맨들의 불필요한 파울이 이어지며 상대에게 자유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았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팀 조직력의 결집이 요구되는 이유로 홈에서 연패를 끊기 위해서는 기존 강점인 압박 수비와 빠른 공수 전환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홈 성적은 5승 3패로 준수한 편이며 홈 경기에서 특유의 집중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KB스타즈는 직전 BNK썸과의 경기에서 70대 60으로 승리하며 길었던 4연패의 고리를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강희슬이 26득점을 기록하며 3점슛 성공률 60% 폭발적인 활약을 보였고 손유나 15득점, 허예은 12득점, 나카타모에 10득점 등 젊은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리바운드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러나 강희슬의 득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원정 경기에서는 1승 7패로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는 점이 여전히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우리은행이 3차례 맞대결 중 2번 승리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3일 원정 경기에서는 52대 46으로 승리하며 수비에서 확실한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은행은 상대 강희슬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압박 수비를 활용해 상대의 공격 루트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KB스타즈는 원정에서 우리은행의 빠른 공수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며 매번 후반 집중력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은행은 김단비와 이명관의 경기력 회복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정상적인 활약을 펼친다면 홈 이점을 바탕으로 다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스나가와 나츠키와 한엄지의 꾸준한 활약 역시 팀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KB스타즈는 강희슬의 폭발적인 득점력과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하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한 경기력은 여전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은행이 홈에서의 안정된 경기 운영과 압박 수비를 바탕으로 70대 62 정도의 스코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스타즈는 분전을 펼칠 것이나 팀 전력과 조직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의 세부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